매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 그중에서도 정보를 올바로 읽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문해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 역시 21세기 인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기초 문해력을 꼽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읽기 능력이 부족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진짜 싫어해서 책이랑 별로 가깝게 안 지내고 싶었지만 읽을 때 너무 글자가 많은 것 같은 거는 좀 어렵고 그래. 긴 글에 대한 맥락 이해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문장마저 어려워하는 학생들. 교실 속 벌어지는 격차로 학습 포기자가 생겨나는 우리의 교육 현실. 학교에서 놓치고 있는 기초 문해력. 무엇이 문제인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이전과 달리 학생들은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이미지로 가득한 영상 콘텐츠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단어나 짧은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도 긴 문장이나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워합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해력이 왜 중요하고 문해력이 떨어지면 무엇이 문제인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문해력이 없으면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국어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다른 능력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악순환을 계속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우리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최태성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하고 제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오늘 좀 쉬운 질문을 준비했는데 아, 그래요? 질문이 어려울까 좀 멀리 가서 나옵니다. 어떤 건데요? 우리 학생들 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한글을 쉽게 읽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세종대왕 그렇죠. 덕분이 아닐까. 네.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으니까요. 과학적으로 우리 그럼요. 세종대왕 덕분에 글을 읽고 쓰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또 자신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또 중요한데 단순히 해독을 넘어서서 글에 대한 이해 능력도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은 읽지만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문맹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개념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나요? 우리 최태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글은 읽는데 이해를 못한다고요? 예, 그럼 무슨 문맹이라고 하냐? 무슨 문맹이냐고요? 거기 네. 수식어가 붙나 보죠? 그렇죠. 글쎄, 그냥 문맹은 읽지 못하는 건데 읽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그런 교육학적 용어는 제가 공부를 못 해봤는데. 이 최 교수님 뭐라고 하죠? 또 뭐 실질적 문맹이라고 많이들 어떤 이야기합니다. 문맹이요? 실질적 문맹. 실질적 문맹? 네. 어떻게 보면은 글을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문맹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쵸? 실질적 네. 문맹은 처음 들어봐요. 이 실질적 문맹하고 문해력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최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글자를 소리내어서 읽고 그 글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쓰는 능력 이거를 그냥 이제 문해력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한글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쉽게 세종대왕께서 잘 만들어 주셔서 뭐 흔히 반나절 만에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 어리석은 사람은 2주 만에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글을 읽고 썼는데 그 읽고 쓴 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쓴 글이 어떤 의미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를 문맹은 벗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낱말의 뜻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 문맹이라고 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스님 요즘 학생들도 그렇지만 영상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맨날 보고 있는 게 영상이에요. 아니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글자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서 검색을 한대요. 저는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또 문해력, 이렇게 글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 바뀌었는데 우리가 너무 과거를 좀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염려도 있는데. 왜 그 미래 역량 중에서 문해력이 왜 중요하게 강조되냐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미디어 리터러시, 뭐 교육과정 리터러시, 뭐 정보화 리터러시인 것처럼 왜냐하면 해당 분야의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뭐 어제 배웠던 거 오늘 보면 달라져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끝없이 이제 회의하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알아가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학교 교육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리터러시, 문해력을 갖추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문해력의 시작은 한글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 자체가 안 되면 다른 능력에 전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수학과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문장제 문제를 통한 뭐 사고력을 확대시키겠다 이러는데 수리적인 능력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적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사회과나 과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 지식들도 전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느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 문해력이 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희 선생님은 현장에 계시니까 이 문해력하고 학습력하고의 관계 이런 걸 직접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때요? 문해력이 없으면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요즘에 요구하는 영역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방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고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문해력이 안 되면 그 사고가 중간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지 않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포기하게 되고 그냥 안 하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문해력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문해력의 전체적인 수준이 많이 저하됐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참 좀 어려운데요. 좀 그런 문해력의 부진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글을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 못하는 실질적 문맹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사회문화적 배경이 좀 많이 변화하면서 다문화 학생이 좀 증가하거나 교육 소외계층이 교육을 받는 여건이 좀 충분치 않다거나 격차가 벌어진다는 네, 거예요. 교육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갈수록 부진을 겪는 학생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그러니까 학년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실질적 문맹이 또 해소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차가 늘어나기도 하고 부진 학생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준이 또 낮아지는 학생들이 좀 더 늘고 있다. 아니, 교수님 제가 사실은 제 딸이 있는데 옛날에 기억 안 났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이렇게 읽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어제 저한테 딸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숙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빠는 이런 책 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두꺼운 책은 우리 너무 싫어해. 막 화낼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당연히 읽었던 그런 책들인데 전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분명히 이 요즘 아이들 영상 세대라서 이게 많이 읽는 능력이 떨어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격차의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두꺼운 책은 따님뿐만 아니라 저도 싫어하고요. 에이, 옛날에 읽으셨잖아요. 다 싫어. 예, 양이 많은 건 안 좋아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보면 보통 한 15분 이내에서 학생들이 뭔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꺼운 책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기억을 해서 단기 기억 장치든 장기 기억 장치든 계속 저장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힘들어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웹 서핑을 학생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훑어 읽기의 방식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빨리 체킹을 하는 거죠. 그것도 능력이네. 네,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발달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꼼꼼히 읽고 키워드를 찾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아까 다른 시각의 연구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각으로는 격차의 문제기도 하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복합적으로 네. 이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반적으로 그 읽기 관련 평가를 해보면 예전보다 원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아, 원점수는 올라가요? 점수 올라가요? 네, 원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전반적인 아이들의 어떤 어휘력이라든가 그건 올라가는데 뭐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거는 우리 소득의 양극화를 겪잖아요. 네, 양극화를 겪는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차가 많이 네, 벌어지는구나. 뭐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예전보다 거의 3배, 4배, 초등학교 같은 건 3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난하면 가족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단칸방에. 그렇죠. 요즘에 가난하면 아이들 대부분 혼자 있습니다. 아, 그러네. 따라서 아이가 혼자 있다는 거는 어휘력 발달에서 굉장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선진국 연구한 보면 소외된 아이들의 그 어휘력 격차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한 3살 때 노출 격차가 무려 3천만 개 정도 됐다. 그거 큰 차이인데요. 네. 어려운 아이들이 혼자 좀 방임됐다는 걸 최근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들 예전보다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또 물어보면 또 책을 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절한 대답을 잘 못하고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둘째가 첫째보다 말을 빨리 배운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부 자극 조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건데 뭐 농담 삼아 이제 첫째가 괴롭히니까 빨리 일러주려고 말을 빨리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자꾸 늘어나게끔 조건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줄어들다 보면 사용하는 어휘 자체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국어과에 사용하는 용어로 옛날에 뭐 발음이 바뀌는 것 중에 뭐 국외음화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해돋이가 이렇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돋이, 맞이 이런 것들은 똑같은 낱말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맞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해돋이는 이해를 하는데 맞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거에서 그런 어휘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문해력 진단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문해력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표준화된 진단 검사들이 지금 많이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 가장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쓸 수 있는 또 무료 사이트로는 한 2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 기반이 되어서 만들었던 한글 또박또박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이? 네, 한글 또박또박이라는 검사 도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읽기, 소리 내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간단한 쓰기 검사 2가지를 통해서 1학년 1학기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 정도의 얘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느냐를 검사하고 그 진단 검사에 따른 이 보충 지도 자료를 같이 탑재해 놓아서 선생님들이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자료가 있고요. 또 이제 웰리미 한글 해득 진단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웰리미? 네, 웰리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료 사이트인데요. 이건 이제 미래엔이라고 하는 국어 교과서를 만드는 팀하고 한국교원대학교의 한국교육
초등국어교육연구소라는 쪽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요거는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한글 문해 준비도라든지 의문 해석이라든지 문장 청해 또는 어휘 검사 이런 검사 분야는 한 6개 정도로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진단 결과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무료 사이트가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신종호 교수님도 아마 그 서울대에서도 이제 개발한 거 있는데 교수님도 개발하셨어요? 같이 참여했을 겁니다. 네. 거기 가만히 계세요. 교수님 개발하신 저희 그 거예요? 서울대 교육연구소에 개발한 네. 그 읽기 이해 검사, 그리고 해독 검사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네. 교사나 또 학부모들이 원하시면은 서울대 교육연구소에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뭐냐면 지금 우리 문해력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읽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진단 말고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진단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다양한 글을 제시하고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게 지금 여러 기관에 지금 만들어져 있군요. 뭐 궁금하신 것 같아서 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제 어린 아이들 보는 거는 이제 바사 EL이라는 이제 보통 7살이나 네. 초등학 입학 전에 아이를 확인하는 거는 바사 EL이라는 그 진단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어 읽기 검사, 그래서 영어로 보면 콜라라는 진단 도구 이런 걸 갖고 보통은 심층 진단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검사할 때 보통 한 2시간 또는 1시간 이상 걸리고요. 무료로요? 이건 구매를 하시죠. 구매를 하시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죠. 많이 어휘력에 관한 거는 뭐 REVT 수용 어휘 표현력 어휘 그 검사 도구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말하는 것처럼 어휘력 즉 표현하는 어휘와 듣고 이해하는 거 있냐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네요. 그 유료 검사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검사 도구를 구매를 했으면 학교에서 그냥 무료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굳이 이제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이 재정적 부담을 안 줘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 그럼 교수님한테 가면 무료로 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좋아요. 오시면 당연히 해드려요. 검사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현장에서 막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책을 하나 줘요. 그리고 그 책을 주고서 한 페이지, 한 장당 너가 잘 모르겠는 낱말이나 너가 잘 모르겠는 것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의 책이 내 수준에 맞으면 애들이 보통 1-2개 정도만 찾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나의 보통 수준이야 하면은 한 2-3개 정도 나오고요. 좀 어려워하면 4-5개까지 해요. 근데 이제 7개까지 넘어가면 그거는 그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책 읽을 때 책 선정할 때 기준으로 그렇게 쓰긴 하거든요. 김은하 선생님의 5손가락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대충이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문해력 어려움 때문에 학교 공부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이주희 선생님 근무하시는 초등학교에 가서 한번 사례를 담아봤어요. 이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천왕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배워보는 사회 시간인데요.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 그런데 유독 지루해 보이는 한 학생. 손톱을 물어뜯고 눈을 비비며 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7번은 진우가 읽어보자. 중등은 백성의 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신뢰도의 발음을 잘 듣고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왜 1학년 때는 한글도 잘 몰랐어요. 천천히 읽으면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맞아요. 있으니까 빨리 읽으려고 할 수도 있죠. 읽는 건 곧잘하지만 문장 간 관계를 파악하거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져 좀처럼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 재밌어? 아니요. 왜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뭔가 재미없어요. 문장이나 단락을 이해하는 힘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 수준에 도달한다고 볼 수가 없죠. 같은 시각 3학년은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다르게 대화해요의 어떤 상황을 표현한 걸까요? 서연 얘기해볼까요? 공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떠들지 않는다.
몸으로 표현하는 상황을 맞춰보는 시간. 서연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다음 활동. 이번에는 선생님이 글을 써서 아이들에게 예시를 들어주는데 금세 표정이 어두워진 서연이. 읽고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그걸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3학년이라고 그랬죠? 삐뚤 빼뚤 한 글자씩 써보지만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글을 읽을 때 뭐 발표 수업 같은 거 할 때 힘들어? 네, 있는데 모르는 글씨도 있고 하니까 힘들어서 앉아있기도 그래서 책 펼 때가 좀 싫어요. 초등학교 3학년은 학습 시작 단계로 읽기 부진 시 공부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표현을 해야 할 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안 돼서 읽었을 때 친구들이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서연이도 저도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학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 두 학생. 우리는 문해력 진단 검사로 두 학생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차를 빼면 어떤 저희 이제 음절 인식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다와 구와 니를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나나요? 다구리. 예? 다구리. 잘못 들었나? 저도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음절 인식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변별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검사는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듣기부터 낱말과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유창성 검사. 한다, 단수. 기초어휘에 해당되는 낱말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쓰기 등을 해보았는데요. 진단 결과. 서연이는 읽기 능력 평가에서 어휘력 및 사실적 이해 등이 부족해 전반적으로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가위와 끝소리가 같은 그림은 무엇인가요? 참외, 키위, 오이. 5학년 진우는 읽기 속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의미보단 낱말에 치중해 글을 읽고 있었는데요. 진우 역시 읽기 능력 평가에서 같은 학년에 비해 어휘력 등 문해력 발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기가 안 되니까 추론도 안 되네,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어떻게 책을 못 읽느냐. 근데 책을 읽기는 하겠죠. 소리 내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어에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습의 실패로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시작된 서울 천왕초 특별 프로젝트. 국어 전문가들과 교사들이 학생들 문해력 키우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마다 맞춤 수업이 이뤄질 텐데요. 문해력 저하로 인해 학습에 적신호가 켜진 학생들. 6주 뒤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다음 주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